2만 만 톤 택시의 앱 미터기가 드디어 등장합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지난 24일부터 카카오 T 블루에 중형 택시 최초로 앱 미터기를 적용한 것인데요. 10대 규모로 운영을 시작한 뒤 일반 택시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카카오 택시가 네. 말로만 나오던 앱 미터기를 드디어 적용을 하겠다라고 말을 했죠. 네. 앱미터기가 나면 어떤 게 좋아지게 되나요? 네, 일단 기존 택시들은 네. 그 말이 달리는 네. 혹은 이제 말 잘 안 쓰잖아요. 네. 왔다 갔다 하는 거 막 이런 거 네, 네, 쓰는데 네. 진자 같은 거. 그쵸. 그 미터기를 이용을 해서 예. 요금을 책정을 해요. 맞습니다. 그 미터기는 보통 바퀴가 몇 번 돌아가느냐 맞습니다. 이 물리적인 걸 가지고 체크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 그냥 뭐 간 만큼 내면 되는 거 아니야? 네네. 싶은데 요금 체계가 굉장히 다양해요. 음. 그 심야 요금도 있고요. 네. 할증이 있죠. 맞습니다. 그리고 시외로 나가면 또 할증이 다 맞아요. 따로 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산법이나 이렇게 어렵고 특히 택시 기사분들이 가다가 여기부터 이제 할증 요금 적용할게요 하고 버튼을 눌러요. 네. 네네네. 그때부터 미터기가 따로 계산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거 없이 이제 앱 미터기가 들어가게 되면 GPS를 이용해서 어떻게 이동을 했느냐, 네. 그리고 어느 시간대에 이동을 했느냐, 어느 거리를 뭐 시외로 나갔느냐를 자동으로 네네. 책정해서 금액을 알려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보다 지금 물리적인 것과 기사님의 어떤 버튼 누름으로 인해서 네. 가격이 결정되는 거에서 네. 이제 그런 일절에 관계없이 그냥 기기의 GPS와 위치, 택시의 위치와 이동 시간 뭐 이런 것만 봐서 그냥 가격이 산정된다는 거죠. 그쵸. 근데 뭐 택시 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간혹 이런 경험이 있어요. 네. 아저씨 출발 안 했는데 그 미터기 왜 눌러요? 라든지 네네네. 아니면 아저씨 아직 안 나갔는데 왜 할증 눌러요? 뭐 이런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실갱이가 생기죠. 그쵸. 네. 근데 그런 걸 방지할 수 있는 거죠 일단. 그러니까 이게 근데 앱 미터기가 네. 굉장히 반발이 심했어요. 그리고 뭐 법에 위배된다 이런 네. 얘기들이 많았는데 네. 이게 이제 규제 샌드박스. 네. 그러니까 뭐 규제를 일단은 법안에 어떤 부분에도 해당되지 않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네네네. 법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다분한 그런 서비스들을 이제 먼저 서비스를 하고 예. 이후에 법을 만들던지 예외적으로. 예외적으로 처리를 하는 것들을 이제 규제 샌드박스라고 하는데 네. 그 규제 샌드박스 안에 들어간 서비스가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그래서 앱 미터기가 가능한 건데 네. 일단은 모든 뭐 핸드폰만 있으면 요즘 뭐 택시 타면 앞에 거의 뭐 아이언맨이에요. 그렇죠. 뭐 네, 화면이 다 붙어 있어. 다섯 개씩 있어. 근데 그 화면 중에 하나를 이제 네. 앱 미터기로 쓸 수 있게 되는 건데 네. 모든 택시가 이걸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네. 초반에는 이제 카카오 블루 택시 10대 정도. 중형 택시죠. 네. 네. 카카오 블루 중형 택시 10대 정도에서 쓸 수 있다는 건데 네. 너무 소소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왜냐면 이게 이제 실갱이도 실갱이고 네. 샌드박스고 또 기사님 교육도 필요하고 네. 기존 미터기 대체를 해야 되니까 어쩔 수가 없고요. 사실 그 승객 입장에서도 네. 약간 뭐 저희 같은 사람들이야 어차피 이렇게 소식도 접했고 어떤 건지 아니까 좀 신기하다 이러겠지만 모르시는 분이 그걸 보면은 도대체 저걸로 미터기를 대체하고 있다는 게 오히려 또 반발이 생기실 수도 아이씨 있고 뭐 조작한 거 아니에요? 그쵸, 그쵸. 이런 소리 나올 수도 있는 네. 거고. 근데 이게 앱 미터기를 쓰면요 고객이 자기가 불렀잖아 카카오 택시를 네네네네. 거기서 요금이 올라가는 걸 볼 수도 있고요. 실시간으로 보이게 되죠. 뭐 지금 예정이라고는 하지만 아예 사전 확정 요금제라고 해서 네네네. 여기서 여기 가는데 5,000원 오케이 해서 여기서 다 합의를 보고 네네. 갈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기사님들이나 택시 회사 입장에서 좋은 게 뭐냐? 택시 요금제가 바뀌었어요. 네. 그럼 미터기 다 뜯어내서 다 고쳐야 돼요. 맞아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 네네. 음. 워낙에 또 옛날에 그 미터기 뭐 조작하네 마네 이런 얘기들도 있고 이래가지고 네. 오히려 더 안심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그런 것들을 걱정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자동 결제 택시 많이 이용하잖아요. 맞습니다. 특히 그 코로나 이후로 뭐 현금, 카드 주고받고 하는 게 좀 꺼림칙하다 하시는 분들은 자동 결제 택시 많이들 이용하시는데 네. 자동 결제가 그 방식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목적지에 도착을 하면 그 택시 미터기에 나온 숫자를 네. 그 기사님의 스마트폰에다가 입력을 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맞아요. 그걸 옮겨 적는 과정에서 뭐 100원, 200원 더 올려받는 거 아니냐, 그럴 수도 뭐 이런 있죠. 이야기들이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왜냐면 이미 손님은 내렸거든요. 그렇죠. 목적지 도착하면 내려버리거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뭐 100원, 200원 더 이득을 취하는 게 아니냐 이런 네. 얘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음. 것들을 좀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참고로 요게 이제 국내 말고 글로벌 서비스, 예. 네. 우버, 네. 리프트 이런 데서는 이미 앱 미터기를 쓰고 그렇죠. 있고요. 그리고 국내에서도 이제 카카오 블랙 네. 이런 거 있죠. 고급. 네. 거기서 미터기 돌아가고 있으면 안 되잖아. 그렇지. 깐지가 안 나지. 짜세 안 나오죠. 그래서 그런 데서도 솔직히 앱 미터기 쓰긴 하는데 예, 예. 이제 우리 일반인들도 쓸 수 있게 배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최근에 택시 타 보니까 이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던 미터기 말고 좀 되게 예쁘게 생긴 스크린으로 된 새로운 미터기가 달려 있는 택시들이 있더라고요. 그 위에 그 백밀러, 룸미러 밑에 있는 이제 그런 형태로 달려 있는 미터기도 네. 있고 그런 것들 보면은 이제 미터기 시장도
규제 샌드박스 따라서 좀 다양해지고 시스템을 새로운 기술들을 많이 도입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택시 많이 타는 입장에서. 네. 아무튼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도 언젠가 한번 타볼 일이 생기겠죠, 조만간.